개인회생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안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말고는 개인회생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 개인회생에 대한 불편한 점, 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단점, 여기에서 한번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엄청난 경기 불황이죠. 고금리, 고환율, 전쟁 등 지금 장난 아니죠. 밖에 지금 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매달 1만 건 이상의 개인회생이 지금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럼 1년 15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이 비율도 지금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조사할 때쯤 되면 한 달에 1만 건 이상이 아니라 충분히 더 고박이 2배도 나올 수 있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불편한 점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단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딱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뭐 불편한 점이라고 하는 건 다 상대적인 거라 상황에 따라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 달리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신용자 들어가는 행위들이 잘 안 돼요. 개인회생 하시면 신용자.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게요. 일단 신용카드 문제거든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상담하시러 오실 정도의 상황이면 신용카드가 이미 정지되신 경우 개인회생 때문에 사용 못하는 불편, 이건 아니죠. 이건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 카드값이나 다음 달 카드 연체 직전에 오신 분들, 아직은 사용이 되죠. 남은 한도가 남아있으신 분들, 이분들은 개인회생을 의뢰하시면 저희들이 부채증명서를 발급하는 순간 공공기록에 등록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신용카드가 정지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회생 접수 전이라도 부채 발급 때문에 신용카드가 정지돼요. 아, 이래서 불편하다. 그런데 조금만 말을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부채 발급 안 하고 이번 달 카드값 밀려서 어차피 카드 정지됩니다. 그 다음 달 대출 원리금 연체돼서 바로 카드 정지됩니다. 결국에 개인회생 때문에 신용카드를 사용 못한다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연체 직전의 상황,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지금 신용 상태, 이것 때문에 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용, 보증서 이런 것들도 개인회생을 해서 보증서가 발급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체를 해서 신용등급이 낮아서 보증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불편한 점이라기보다는 그 채무자분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급여자들이 이제 생활비를 많이 아껴야 되잖아요.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많이 줄인대요. 근데 또 막 사람들 만나고 다니다 보면 신용카드를 쓰고, 친구들끼리 막 한 잔 먹고, 야, 너 오늘 내가 계산할게, 신용카드 딱 내. 그럼 그 다음날 보고 후회해. 오, 내가 어제 이만큼 썼.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들은 지금 한 달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일부러 안 갖고 다닌답니다. 현금카드를 갖고 다닌답니다. 신용카드는 오히려 안 갖고 다니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TV 뉴스에도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개인에서 인가결정을 받고 한 달에 변제금을 얼마씩 납입을 해요. 근데 이런 경우였나 봐요. 개인회생 신청 전에 계약금을 내고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더니 나중에 인가결정 후에 이게 청약이 당첨돼 가지고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개인회생 신청 중이라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불편할까라는 생각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회생의 원리가 지금 뭐냐면, 내가 채무를 감당 못해서 한 달 최저 생계비로 생활을 하면서 3년을 버텨서 내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중도금 대출을 일으킨다, 잔금 대출을 일으킨다, 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욕심이에요, 여러분들. 개인회생 하신 분이 잔금 대출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건 정말 채무자분들이 다시 한번 이게 불편하다고 많이 느끼신다면 욕심입니다. 욕심. 왜? 내 채무를 탕감받으면서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이 안 이루어지는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뉴스에.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본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회생은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돼요. 진짜 이만큼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시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건 간단해요. 그 관련 서류들을 대신 해주는 사무실을 맡기면 이건 문제 해결, 별 문제 없겠죠. 근데 진짜 제가 이제 정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건 딱 하나 이게 있어요.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개인 사업자들.
이제 간혹 여러분들 그 어떤 식당이라든지 호프집 같은 데 가서 이제 음식값을이나 옷값을 지불할 때 그 계산대 앞에 보면 저희 가게 사정상 당분간 뭐 현대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다른 카드나 혹은 현찰로 결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거 한 번씩 붙여주고 보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카드사에서 상계 처리를 해서 그래요. 자, 이게 간단한 원리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가 식당 운영자예요. 제가 돈이 필요해서 현대카드에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럼 제가 현대카드 1,000만 원 갚아야 되죠. 그런데 제가 식당을 운영하면서 식당을 이용한 손님들이 현대카드로 이렇게 카드를 긁어요. 그러면 카드 대금은 현대카드가 저한테 지급해줘야 될 돈들이에요. 그럼 보세요. 나는 현대카드에 카드론을 받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갚아야 되고 현대카드는 나한테 카드 결제를 하는 순간 그 카드 대금들을 입금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걔네를 신청해버리잖아요. 그럼 현대카드는 어차피 내가 현대카드 1,000만 원 갚아야 되고 카드 대금 현대카드가 나한테 갚아야 되니 그냥 이거 우리 서로 상계 처리하자, 퉁쳐버리자 하면서 이걸 입금 안 해줍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러냐면 그 현대카드 연체 시작부터 해서 나중에 개인회생 개시 결정 때까지 현대카드는 그런 식으로 상계 처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붙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 불편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 개시 결정 나실 때까지 카드 매출이 내 통장으로 안 들어와요. 이렇게 상계 처리해버렸어. 이거 하나가 불편한 것 같아요. 진짜로 딱 보면 제가 이거 하나.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타이틀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개인회생 단점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 카드 대금 매출이 한 작게는 1개월, 뭐 길게는 2개월, 3개월 정도 안 들어올 수 있다. 이거 말고는 개인회생 정말 좋은 제도입니다.